자, 그럼 34쪽에 부동산의 분류, 특히 토지 용어를 좀 볼 건데요. 출제 가능성은 100% 보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100%안 나오는 경우는 없다.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모아 가시는 거예요. 오늘 총론 3개 중에 3개는 다 잡겠다 하는 마음으로 좀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아직은 안 배웠는데 지적법이라고 나중에 배우십니다.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지목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목. 한 필지마다 반드시 한 개의 지목은 있어야 되고요. 지목이란 건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서 이름을 정하는 거예요. 그게 현행법상으로는 28개가 있는데 이거는 2차 과목 지적법 시간에 배우도록 하고요. 부동산 학 시간에는 이 중에서 몇 개만 좀 뜯어보겠습니다. 지목 중에서 전답과수원이 있습니다. 전답과수원. 전답과수원. 대표적인 지목이에요. 그다음에 대하고 공장용지가 있습니다. 대 있고 공장용지가 따로 있다는 거 좀 따로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하천, 제방, 국어 유지. 그 다음에 종교용지, 사적지 이런 지목들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저랑 지금부터 요 얘기를 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 얘기를 전답과수원 지목이라 그랬고요. 대하고 공장용지 지목이라 그랬습니다. 나중에 그 심화 과정 가면 한번 할 건데 국어하고 유지하고는 비교를 좀 하셔야 됩니다. 뭐가 국어고 뭐가 유지인지 정도는 수로 둑 그러면 국어고요. 국어 이렇게 외우실 거예요 나중에. 그리고 저수지, 호수, 연못 이런 것들은 유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고. 자, 지금부터 토지 용어 정리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세상의 모든 토지를 딱 둘로 구분하겠습니다. 건축이 되는 땅하고 건축이 안 되는 땅하고. 자, 건축이 되는 땅은 주택, 상가, 공장 지을 수 있는 땅. 이건 건축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도로, 철도, 하천 이런 것들은 건축이 안 되겠지. 그래서 토지 위에 무엇이 있는지 봤더니만 토지 위에 주택 있고 상가 있고 공장 있고 도로 있고 철도 있고 하천이 있더라. 이걸 몇 개로 구분한다? 둘로 구분한다. 둘로 구분해서 뭐가 되는 땅과 건축이 되는 땅과 건축이 안 되는 땅으로 구분한다. 자, 건축이 되는 땅을 부르는 말을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중요합니다. 이거는요. 택지라고 불러요. 택지. 그래서 앞으로 건축이 되는 땅은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택지 하시면 되고요. 택지는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주상공,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직 몰라도 되는데 아까 지목 배웠던 거 기억납니까? 지목? 지목에 뭐 있었어요? 전답, 과수원이 있었고 대, 공장용지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몰라도 된다 그랬습니다. 대는 뭐를 지을 수 있냐면 주택하고 상가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공장은 대에다 못 짓느냐? 못 져요. 이거는 공장용지라고 따로 지목을 두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이 얘기를 왜 했냐면요. 제가 여러분들이 포함 관계를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택 상가까지만 지을 수 있는 요거는 지목이죠, 지목. 지목은 뭡니까? 그러면 대. 근데 우리가 보통 도시형 토지 그러니까 건축이 가능한 토지를 얘기할 때는 세 가지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주상공 이게 건축이 되는 땅이라고 얘기하거든. 이걸 부르는 이름이 훨씬 더 유명합니다. 그게 뭐고요? 택지. 그럼 건축이 되는 땅 받고입니다. 받고. 건축이 안 되는 땅까지를 합쳐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부지라고 부릅니다. 부지.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거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토지 및 그 정착물은 협의에 속해요, 광의에 속해요. 그러면 둘 다에 속해요라고 하기로 했고 준부동산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지고 협의와 광의를 구분한다 그랬습니다. 똑같습니다. 건축이 되는 땅은 택지에 속해요, 부지에 속해요. 그러면 둘 다에 속해요. 둘 다에 속합니다. 그럼 건축이 되는 땅도 택지고 이 택지는 부지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근데 건축이 안 되는 땅까지를 부르는 이름이 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건축이 안 되는 땅을 부를 때는 반드시 뭐라고만 얘기해야 되냐면 부지라고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주택 택지, 상가 택지, 공장 택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도로 택지, 철도 택지, 하천 택지는 불가한 용어예요. 그러면 도로 밑에 있는 땅, 철도 밑에 있는 땅, 하천 밑에 있는 땅 갖다가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요. 도로 부지, 철도 부지, 하천 부지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이 중개하시면서 실수하지 않으시려면 특히 용어 부분에서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나름 전문가가 용어에서 실수하시면 안 되니까 부지란 용어를 쓰면 절대로 실수하는 부분은 없어요. 위에 무엇이 있든지 관계없이 바닥에만 있으면 쓸 수 있는 넓은 의미의 포괄적 의미의 용어가 부지입니다. 주택 부지 돼야 안 돼요? 되고 상가 부지, 공장 부지도 되지만 도로 부지, 철도 부지, 하천 부지도 다 됩니다. 근데 택지는 건축이 가능한 땅만 주택 택지, 상가 택지, 공장 택지만 되지 도로 택지, 철도 택지, 하천 택지는 안 된다 하는 것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어 정리입니다. 건축이 가능한 토지 주상공만 부르는 말이 뭐예요? 그러면 택지 요거 받고입니다. 도로, 철도, 하천처럼
건축이 불가능한 땅에도 쓸 수 있는 말이 뭐예요? 그러면 부지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이거 한번 해볼까요? 자, 택지 안에 뭐가 있어요? 이렇게 물을 겁니다. 농지 안에 뭐가 있어요? 이렇게 물을 거예요. 그리고 임지는 시면 안 나와. 그냥 구색 맞추기야. 편하게 들으시면 돼요. 임지 안에 뭐가 있어요? 라고 물을 거예요. 택지 안에는 뭐가 있어요? 그럼 방금 배웠네. 방금 배웠어. 주상공 있다 하시면 돼요. 농지 안에 뭐가 있어요? 농지 안에는 전답 과수원이 있습니다. 전답 과수원 아까 지목할 때 한번 했었죠? 예. 밭 있고 논 있고 과수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임지 안에는요 용제림 지역과 신탈림 지역이 있는데 뭐 이거는 몰라도 돼요. 시험에 안 나. 절대로 안 나옵니다. 그냥 편안하게 들으세요. 가구 만들고 뭐 이렇게 목재, 그러니까 가구 등의 용도로 쓰이는 나무를 갖다가 용제림이라고 하고요. 땔감, 탄거리, 땔감으로 쓰는 나무를 실탈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기 인도네시아 보르네오 섬은요 용제림 가구 만드니까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나라 1950년대, 60년대 뒷동산들은 전부 다 땔감으로 쓰는 나무들을 많이 키웠었습니다. 이때는 신탈림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토지를 대분류하면요. 택지, 농지, 임지, 임농택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 임농택시 사람 이름처럼 기억하셔야 돼. 임농택시. 택지 안에는 주상공이 있고 농지 안에는 전답과수원이 있고 임지 안에는 용제림, 신탈림 지역이 있습니다. 이때 토지 용도는 다양합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용도 전환이 이루어질 수가 놀라지 마시고 그냥 한 번씩 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퍼포먼스야. 놀라지 말고 미친 거 아니에요. 자 원래 이 농지였던 땅이 이 택지로 바뀌어서 용도 전환이 될 수 있느냐? 제가 지금 방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용도 전환이라 그랬어요. 얼마든지 싹 가능합니다. 사실 여기 뭐 요 지역도 언제부터 여기가 뭐 번화가였습니까? 그죠? 옛날에는 다 논밭이었겠지. 근데 이제는 택지로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주택 지어져 있고 상가 지어져 있고 공장 지어져 있다는 얘기지. 근데 주거지로 사용되던 땅이 얼마든지 상업지로 용도 전환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용도 전환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자, 그럼 뭐 이때 농지가 택지로 용도 전환된 토지는 뭐라 부르냐면 된 토지는 택지라고 불러요. 이제 택지가 됐으니까. 주거지가 상업지로 용도 전환된 토지는 상업지로 불러요. 상업지가 됐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농지가 택지로 바뀌는 과정이 험난합니다. 주거지가 상업지로 바뀌는 과정이 험난하고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그렇다면 농지에서 택지로 주거지에서 상업지로 바뀌고 있는 과정일 때는 뭐라고 부르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과정. 오케이. 전자제가 좋은 게 금방 살아납니다. 과정일 때. 그러면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용도 전환 된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되고 있는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되고 있는 땅. 자, 용도 전환 되고 있다. 영어로 ing 한자로 진행 중일 때. 자, 그럼 일단 농지라고 부르시면 안 됩니다. 있을 때 잘하지. 농지를 떠났습니다. 그럼 이 땅은 현재 농지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뭔지 압니까? 택지가 아직 안 됐습니다. 택지라고 부를 수도 없습니다. 애매하지. 이때 부르는 말이 있습니다. 자, 갑니다. 좀 길어요. 잘 들으셔야 돼. 원래 농지였는데 장차 택지가 될 후보지다 그래요. 원래 농지였는데 장차 택지가 될 후보지다. 좀 줄여서 택지 후보지다 그래요. 택지 후보지다. 더 줄여서 후보지라고 합니다. 후보지. 이번에는 주거지가 상업지로 바뀌고 있는 과정의 토지를 뭐라 부르냐면 원래 주거지였는데 장차 상업지가 될 이행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행지다. 그럼 어떨 때 후보지라는 표현을 쓰고 어떨 때 이행지라는 표현을 쓰느냐? 눈치 빠르신 분들은 눈치를 깠을 거고요. 눈치 없는 분들은 눈치를 못 깠을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택지, 농지, 임지 상호간에 전환이 된다. 상호간에 전환이 되고 있으면 이건 후보지가 되는 거예요. 대분류가 바뀌면. 근데 택지, 농지, 임지 내에서 전환이 되고 있다. 내에서. 그 내에서 전환이 되고 있다. 그랬을 때는요, 이런 땅을 또 우리는 이행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어떨 때 후보지냐, 어떨 때 이행지냐는요, 저는 이렇게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세로 분류, 가로 분류. 자, 토지를 세로로 분류합시다. 임, 농, 택. 어떻게 해요? 임, 농, 택. 한 번 더. 임, 농, 택. 그 택지, 농지, 임지 상호간에 바뀌는 것은 세로가 바뀌는 거예요. 이런 땅은 후보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택지 내에서는 누구끼리? 주상공끼리. 농지 내에서 누구끼리? 전답과끼리. 임지는 시험 나오지도 않지만 뭐 구색 맞추기용으로 한번 해봅시다. 임지 내에서 누구끼리? 용제림, 신탈림끼리. 그래서 제 느낌에는 세로 바뀌는지 가로 바뀌는지를 좀 잘 봐야 됩니다. 그러면 게임이 끝나는 거니까 공부하실 때 연상합시다. 연상. 자, 토지를 세로로 한번 불려주세요. 세로로. 시작. 임, 농, 택. 택지, 농지, 임지 이렇게 세로가 바뀌어. 상호간에 바뀌는 토지는 무슨지? 후보지. 택지 내에서 주상공끼리.
농지 내에서 전답과끼리, 임지 내에서 용지림, 빈탈림끼리 바뀌는 것은 무슨지? 이행지가 되는 겁니다. 그럼 제가 질문 몇 개 할게요. 상업지가 공업지로 바뀌고 있는 과정은 무슨지? 이행지. 답이 과손으로 바뀌고 있을 때는 무슨지? 이행지. 용지림의 신탈림으로 바뀌고 있을 때는 무슨지? 이행지. 근데 임지가 농지로 바뀌고 있을 때는 무슨지? 후보지. 농지가 택지로 바뀌고 있을 때는 무슨지? 후보지. 그런데 엄밀히 얘기를 할게요. 엄밀히 얘기를 하면 요 화살 표시는 아래쪽으로 위쪽으로만 가능하고요. 위에서 아래로 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임지가 농지로 바뀌거나 농지가 택지로 바뀌는 게 일반적이지, 택지가 농지로 바뀌는 거 본 적 있어요? 농지가 임지로 바뀌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왜 그러냐면 임지가 제일 싸. 그 다음으로 비싼 게 농지. 택지가 제일 비싸. 비싼 땅을 억지로 싼 땅으로 바꾸지는 않거든. 그래서 상호간이라고는 얘기했지만 사실은 방향은 윗방향이야. 누가 누구로 바뀌거나 임이 농으로, 또 누구가 농이 택으로. 근데 우리 시험에 임 나온다 그래서 안 나온다 그랬어? 안 나온다 그랬지. 그래서 우리는 후보지 딱 한 개만 기억하시면 돼. 누가 누구로 가는 거? 농지가 택지로 가는 것만 후보지가 되는 겁니다. 후보지 엄청 쉬워요. 오케이? 이행지는 좀 생각하셔야 돼. 먹끼리, 주상공끼리, 먹끼리, 전답과끼리. 임지는 안 나오니까 용신끼리 바뀌어도 이행지긴 한데 걔는 됐고. 오케이? 주상공끼리 무슨지? 이행지. 전답과끼리 무슨지? 이행지. 농이 택으로 바뀌는 건 무슨지? 후보지. 근데 우리 시험 객관식 시험입니다. 제가 아까 그랬지. 많이 아는 게 중요하다 그랬어. 문제 푸는 게 중요하다 그랬어. 문제 푸는 게. 자, 그럼 저 보세요. 재밌는 거 알려드릴게. 택지, 농지, 임지가 떴어. 후보지에 이행제예요. 택지, 농지, 임지가 뜨면 후보지에 이행제예요. 몰라요. 택지, 농지, 임지. 상호간에 용도 전환이 되고 있는지, 내에서 용도 전환이 되고 있는지. 즉, 여러분들 택지, 농지, 임지보다 훨씬 더 중요한 단어는 뒤에 붙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전환. 된 거야? 전환되고 있는 거야? 되고 있는 토지입니다. 근데 이때 상환에 전환되고 있는 토지는 무슨 지고요? 후보지고요. 내에서 전환되고 있으면 무슨 지예요? 이행지야. 그럼 제가 좀 이따가 교재에다가 체크해 드릴 때, 후보지, 이행지 체크해 드릴 때 택지, 농지, 임지 체크할 것 같습니까? 상호간 내에서 체크할 것 같습니까? 상호간 내에서의 체크를 하겠지. 오케이? 그리고 또 까먹으면 안 돼. 근데 진짜 겁나서 그래. 겁나서. 진짜 난 I'm scared. 겁이 나요. 농지가 택지로 전환된 토지는 뭐예요? 택지예요. 농지가 택지로 전환된 토지는 택지라니까. 주거지가 상업지로 전환된 토지는 무슨 지야? 상업지야. 후보지와 이행지는 전환된 토지를 부르는 의미야? 전환되고 있는 토지를 부르는 의미야? 되고 있는. 반드시 체크하기 전에 되고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것. 다시. 농지가 택지로 전환된 토지는 뭐야? 택지지. 주거지가 상업지로 전환된 토지는 뭐야? 상업지지. 농지가 택지로 전환되고 있을 때 애매하지. 그때 무슨지? 후보지. 주거지가 상업지로 전환되고 있을 때 애매하지. 이때 무슨지? 이행지. 후보지와 이행지는 전환된 거, 되고 있는 거. 영어로, 한자로 일 때만 쓰는 말이 후보지와 이행지입니다. 방금 상계국어였다 방금. 자, 다시 한번. 자, 농지가 택지로 전환된 거, 되고 있는 거. 되고 있는 거. 영어로 ing, 한자로 중일 때만 후보지 이행지를 쓰는데 그 중이 상환에 전환되고 있을 때는 무슨지? 후보지. 내에서 전환되고 있을 때는 이행지. 그럼 좀 이따 교재 체크할 때는 제가 상호간 되고 있는 체크해 드릴 거예요. 내에서 되고 있는 체크해 드릴 겁니다. 공통점은 둘 다 되고 있어야 돼. 되고 있어야 되는데 상환에 용도 전환이 되고 있었을 때는 후보지고요. 내에서 용도 전환이 되고 있을 때는 이행지. 요게 34회 부동산 학교는 기출 문제였습니다. 택지, 농지, 임지 상호간에 전환되고 있는 땅 그렇게 나왔었어요. 무슨지? 후보지. 택지, 농지, 임지 내에서 전환되고 있는 땅 나왔습니다. 무슨지? 이행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필지, 획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7번 보세요. 필지, 획지. 필지, 획지. 이거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필지, 획지. 자, 필지는 하나의 지번이 붙는. 자, 지번이란 거 뭐 몇 번째 하는 거예요. 토지 등기 단위 하셔도 되고요. 토지 등록 단위 하셔도 되는 법적 개념의 토지를 갖다 우리는 바로 필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엄청 쉬워요. 등기 단위, 등록 단위야. 지번 붙여가지고. 근데 획지는 가격 수준이 비슷한 가격 수준이 비슷한 1단의 토지를 우리는 획지라고 합니다. 이거는 가격 수준만 비슷하면 되니까 경제적 개념의 토지가 됩니다. 그럼 저랑 지금부터 필지와 획지에 관련된 심도 깊은 대화를 한번 나눠보도록 해요. 갑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여기
27번지 땅이 있어요. 27번지 땅, 28번지, 29번지, 30번지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럼 몇 필지예요? 그러면 네 필지야, 네 필지. 왜 네 필지죠? 지분이 4개 붙어 있으니까 필지. 오케이? 이번에는 27번지 땅이 있습니다. 27번지 땅. 몇 필지입니까? 그러면 한 필지야, 그냥 한 필지. 왜냐면 지분이 하나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필지라는 것은 개념이 엄청 쉬워요. 지번 붙여서 등기 등록하는 땅. 이게 누구 소유지 하는 법적 개념의 땅이 필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요거 평당 1,000만 원. 요거 평당 1,000만 원. 평당 1,000만 원? 평당 1,000만 원. 요 일대는 평당 얼마? 다 1,000만 원. 요게 하나의 획지가 되는 겁니다. understand? 이번에는 자, 여기 27번지가 엄청 큰 상가예요. 근데 여기 상가 정문 쪽이다. 여기 유동인구 하루 10,000명. 상가 후문 쪽이다. 후문 쪽. 뭐 주차할 때 쓰고 막 그래. 하루 유동인구 1,000명이야. 유동인구 차가 10배 나는 거야. 점포가 4칸 있거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여러분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점포 가격 다 달라. 우리 지금 학원 건물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학원 건물에 편의점이랑 그 옆에 코너에 있는 저기 약국이랑 가격 바꿨어, 다르겠어? 다르지. 코너에 있는 땅이랑 그 편의점 단면 있는 땅이랑 가격 다르겠지. 필지는 몇 개였는데 아까? 하나였는데 가격이 4개 다 다르다고. 그럼 4개의 획지로 구성이 된다고? 4개 획지로. 그러니까 필지 획지는요, 일부를 구성할 수도 있고 전체를 구성할 수도 있고 심지어 한 필지마다 한 획지가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좀 보여드릴게요. 한 필지마다 한 획지가 형성되는 거. 자, 갑니다. 자, 들으세요. 27번지 땅 요거 옆에다가 제가 도로를 내겠습니다. 여기도 도로를 낼게요. 그럼 27번지 땅은 지금 도로를 2개 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코너 있는 땅. 요런 땅을 갖다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혹시? 도로 2개 물고 있는 땅. 앞으로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일반인들은 몰라도 되는데 그 우리 중개사가 되실 분들은 알아셔야 됩니다. 이런 땅을 각지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각지. 그래서 배운 사람들이 이걸 뭐라 부르냐면 도로 2개 물고 있는 땅을 각지라 그래요. 배운 사람들은 각지라고 하고 못 배운 사람들이 이걸 뭐라 부르냐면 코너발이라 그래요. 코너발이. 아시겠죠? 코너발이가 있어 보여. 각지가 있어 보여. 각지가 있어 보이죠? 코너발이가 좋아? 각지가 있어 보이죠? 각지는 가격이 싸겠어요, 비싸겠어요? 비싸요. 평당 2,000만 원. 2,000만 원. 28번지 땅은 도로 하나 물고 있죠. 평당 1,500. 1,500. 29번지 땅을 맹지라 그래요. 맹지. 뭐라고요? 맹지. 맹지는요, 도로의 접속면이 전혀 없는 땅입니다. 특징은 건축법상 허가를 받을 수가 없어요. 맹지 땅은요, 도로의 접속면이 전혀 없는 땅. 통상 2m 이상 물어야 되는데 뭐 그건 실무적인 얘기고, 아무튼 도로의 접속면이 전혀 없는 땅은 가격이 싸겠어, 비싸겠어? 싸지. 건축이 안 되는 땅인데 평당 500. 글쎄 500이나 줘야 돼? 뭐 그래도 이런 땅들도요, 여기 지역권 설정하거나 인접 토지를 사버리면요, 맹지 작업한다 그래요. 건축이 가능한 땅으로 바뀌면서 또 가격이 비싸질 수가 있기 때문에 평당 500원 줍시다. 30번지 땅이 좀 이런 땅을 대지라고 하는데 이 대자가 좀 특이한 대자예요.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대자가 요게 대거든. 요게 대거든. 근데 밑에 오드자가 들어가는 대자야. 오드자가. 오드자가 들어가는 대자는 어떤 대자냐면요, 옷 그러면 뭐를 떠올리시면 되면 단추 떠올리시면 돼요. 단추는 구멍이 넓어 좁아. 도로에 좁은 접속면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대자가 우리는 자루대자라고 하거든요. 자루대자. 도로에 좁은 접속면을 가지고 있어서 토지 모양이 마치 산타클로스가 들고 다니는 자루 모양을 닮았다. 자루, 포대 할 때 그 대자입니다. 자루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이 지구는 한자를 꼭 보셔야 됩니다. 시험에 안 나와. 참고해요. 자루대자를 써서 대지라고 합니다. 대지는 도로의 접속면에 있어, 없어? 있어. 좁은 접속면이지만 있지. 맹지보다 싸겠어, 비싸겠어? 비싸지. 근데 네모 반듯한 토지에 비해서, 네모 반듯한 토지니까 정사각형일 때는 정방형이라고 하고요, 직사각형일 때는 장방형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정방형이나 장방형의 토지에 비해서는 가격이 싸겠어, 비싸겠어? 싸겠지. 토지 모양 형편이 없잖아. 지금 활용도가 엄청나게 떨어지잖아. 건물 저렇게 지을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평당 이거는 1,000만 원 할게요. 대지는. 자, 그럼 맹지 얼마? 500. 코너바리 각지 얼마? 2,000. 한 면 물고 있을 때는 1,500. 대지는 1,000. 필지마다 가격이 다 다를 수도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필지가 커요, 획지가 커요 그러면요, 아니 필지가 클 수도 있고 획지가 클 수도 있어요. 여러 개가 하나 될 수도 있고 한 개가 여러 개 될 수도 있고 심지어 하나가 하나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요, 한 필지에 일부의 한 획지가 성립될 수 있고 여러 필지에 한 획지가 성립될 수도
있고 한 필지마다 한 획지가 성립될 수도 있다. 필지 획지의 관계는 다 되는 관계다라고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합시다.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록 단위, 등기 단위로서 법적 개념의 땅은 뭐? 필지. 가격 수준만 비슷하면 이것으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획지. 필지 획지의 관계는요. 여러 개가 하나 될 수 있다. 하나가 여러 개 될 수 있다. 하나가 하나 될 수도 있다. 일부, 여러 개, 하나 다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저는 이거 한번 해보죠. 자, 토지가 이렇게 있어요. 토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 토지를 갖다가 제가 노란색으로 한번 표현해 드리겠습니다. 노란색. 자, 노란색 토지입니다. 자, 노란색 토지입니다. 근데 첫 번째 땅을 갖다가 제가 나지라고 할 거예요. 두 번째 땅은 건부지라고 할 거고. 자, 그러면 건부지는 어떤 땅이냐면요. 건물이 이미 들어서 있는 땅, already. 건물이 이미 들어서 있는 땅을 건부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건축물이 없는 땅을 나지라고 해요. 그 나지 할 때 나자가 무슨 나자냐면 편하게 보세요. 그냥 한자로 보면 이 한자로 나자가 벗을 나자예요. 벗을 나자. 그래서 옷을 하나도 걸치고 있지 않은 상태를 갖다 우리는 나체라고 합니다. 나체. 옷을 전부 다 벗어버렸다. 전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죠. 옷을 반만 벗었다. 반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나자예요. 벗어버릴 나자. 걸치고 있는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앞으로 나지는요. 토지 위에 걸리적거리는 게 하나도 없다라고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건물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없어요. 벗어버렸다. 사법상의 제약이 있다 없다? 없다. 사법상의 제약이라는 건 아까 사인과 사인 간의 수평적 법률 관계라고 했는데 뭐 지상권이라든지 전세권이라든지 이런 사법상의 권리가 없는 땅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지란 토지 위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로서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돼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 객관식 시험이다 보니까 이상한 얘기를 해요. 자,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토지는요 공권력의 제약 하에 있습니다. 지 아무리 낮이라도 공법상의 제약은 무조건 받습니다. 낮이라서 받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토지는 공법상 제약을 받아요. 그래서 앞으로 낮이는요 어떤 땅입니까? 그러면 이렇게 공부하시는 게 훨씬 좋아요. 지 아무리 낮이라도 뭐는 있어? 공법상 제약은 있어. 출발이 이거야. 지 아무리 낮이라도 뭐는 있어? 공법상 제약은 있어. 자, 지금부터입니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건물이요? 없어요. 사법상의 제약이요? 없어요. 자, 낮이는 뭐가 없고 뭐가 없는 땅이라고요? 건물도 없고 사법상의 제약도 없다. 공법상의 제약도 그렇지. 그거 없다 그러면 절대 안 나는 거. 다 죽는 거야. 이러다 다 죽는 거야. 그래서 낮이를 안 헷갈리는 방법은요. 혹시 벗다가 막 벗다가 공법상의 제약까지 벗을까 봐 내가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입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땅 뭐는 있음. 공법상 제약은 있음. 왜 그렇게 얘기하시면 좋냐면요. 시험 이렇게 나옵니다. 잘 보세요. 낮이란 토지 위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로서 공법상 제약을 받지 않는 토지를 말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무조건 X야. 그러니까 어떤 땅이든지 간에 공법상 제약을 받지 않는이란 말이 뜨는 순간 지문을 더 이상 이렇게 진도를 나가지 말래니까 무조건 틀린 지문이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땅은 공법상의 제약은 받는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땅은 공법상 제약을 받는다. 지 아무리 낮이라도. 그러면 OX로 대답해 보세요. 있다 없다. 낮이 건물 없어 X. 사법 X. 공법 공법상 제약은 있다라고 기억하시는 겁니다. 어쨌든 뭐 편하게 얘기합시다. 뭐 그거는 낮이를 정의할 테니까. 낮이는 건물이 없는 땅이에요. 건부지는 건물이 있는 땅이고요. 낮이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낮이 가격 쓸까? 낮이 가격은 1억이에요. 건부지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8천이에요. 건물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건물 가격이 7천이에요. 자, 제가 질문 좀 드릴 테니까 천천히 대답하셔도 돼요. 낮이 얼마라고요? 1억이요. 토지하고 건물 합치면 얼마예요? 1억 5천이요. 그러면 1억 5천이잖아. 토지만 있는 게 비싸요? 토지하고 건물이 함께 있는 경우를 뭐라 그랬지 제가? 복합부동산이라 그랬지. 토지가 비싸요? 복합부동산이 비싸요? 복합부동산이 비싸네. 근데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건물값은 산입하지 마시고요. 땅값만 얘기해 주세요. 무슨 값만요? 땅값만요. 땅값만. 땅값만. 나지와 건부지. 나지 얼마? 1억. 건부지 얼마? 8천. 나지가 비싸요? 건부지가 비싸요? 나지가 비싸요. 그러니까 땅만 딱 보는 겁니다. 지금 건물이 없는 땅의 땅값과 건축물이 있는 땅의 땅값 중에서는 누가 비싸냐면요. 건축물이 없는 땅의 땅값이 비싸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낮이는요. 용도가 다양하거든. 용도가 다양합니다. 활용도가 많아요.
한도가 많아요. 여기다가 주택 지어도 되고 물론 법이 허용한다면 주택 지어도 되고 상가 지어도 되고 공장 지어도 되는 겁니다. 나는 지금 상가 짓고 싶은데 여기 지금 주택이 지어져 있어요. 나지가 건부지 같은 경우는 철거비를 부담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만 본다면요, 나지 가격이 건부지 가격보다 비싸다. 이유는 용도가 다양하니까. 그래서 이거 한번 대답해 보세요. 천천히 대답하셔도 돼요. 막 이렇게 여러 생각 안 해도 돼. 나지하고 건부지하고 누가 비싼지를 물을 거예요. 나지하고 건부지만 비교했을 때 누가 비싸다? 나지가 비싸다. 이유는 뭐다? 활용도가 많아서 그렇다. 자, 그러면 우리가 비싸다라는 표현을 잘 안 써요. 증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싸다라고 촌스럽게 얘기하지 않아요. 감가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천천히 얘기하세요. 나지는 비싸다. 나지는 뭐 된다? 증가된다. 이걸 나지 증가라 그래요. 건부지는 싸다. 건부지는 싸다. 싸다라고 안 그래요. 건부지 뭐야? 감가 이렇게. 근데 둘 다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자, 두 개 비교하는데 한 놈이 비싸대. 그럼 한 놈이 상대적으로 싸지 뭐. 이 놈이 비싸대. 이 놈이 상대적으로 싸지 뭐. 둘 중에 하나만 얘기하면 돼. 얘가 상대적으로 비싸. 그럼 얘가 상대적으로 싼 거고. 얘가 상대적으로 싸. 그러면 얘가 상대적으로 비싼 겁니다. 나지 증가, 건부지 감가 둘 다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한 개만 얘기하면 됩니다. 그런데 학원문 열고 나가 보면 나지보다는 건부지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누구로 잡냐면 건부지로 잡습니다. 그래서 건부지는 통상 뭐 되는 게 원칙이다. 건부지는 통상 감가되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건부지 감가라는 것은 누가 증가된다는 얘기예요. 나지가 증가된다는 얘기예요. 건부지 감가된다. 근데 건부지 감가가 너무 말이 길어요. 우리 5글자만 돼도 길다고 봐요. 부동산 학은요. 그래서 줄여요.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는 건부 감가라고 합니다. 건부 감가. 그래서 제 입에서 건부 감가가 심해. 이걸 모르는 사람도 있더라고. 건부감가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 가만히 있어봐요. 말 시키지 마봐요. 내가 좀 생각 좀 아니 건부감가라는 것은 건부지가 싸다는 뜻이에요. 그럼 누가 비싸다는 뜻? 나지가 비교 대상이 두 개밖에 없는데 우리는 지금 나지와 건부지를 비교할 건데 나지가 비싸다, 건부지가 싸다는 얘기를 둘 다 할 필요가 없다고 하나만 하면 되는데 기준을 누구로 잡는다고? 건부지로. 건부지가 싸다는 뜻을 네 글자로 바로 건다고. 건부, 감가. 같은 말로 나지, 증가가 되는 거지. 나지가 증가되고 건부지가 싸다는 뜻을 네 글자로 건부, 감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는 이따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 개발 제한 구역에 넣을게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린벨트로 넣겠습니다. 자, 그린벨트로 넣으니까요. 그린벨트에서는 나지가 건부지에 비해서 가격이 비쌌던 이유가 딱 한 개였거든요. 딱 한 개였습니다. 용도가 다양했기 때문인데 개발 제한 구역 그린 벨트로 넣으니까요. 나지는 신축이 안 됩니다. 더 이상 신축이 안 돼요. 개발 제한 구역에서는요. 농사밖에 못 짓는 땅이야. 건부지는 건축물이 이미 들어가 있으니까 기득권은 보호받는 거고. 그럼 얘는 농지고 얘는 택지가 되는 거야. 농지가 비싸, 택지가 비싸. 택지가 비싸. 이때는 나지가 감가되고 예외적으로 건부지가 증가될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건부 증가가 뭐예요? 그러니까 또 뭐라 하는지 아세요? 쌤 잠깐 기다려보래. 말 시키지 말고 기다려보래. 자기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건부지 비싸다는 뜻이에요. 나지가 싸고. 그러니까 말에서 단어에서 의미를 꼭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건부지는 원칙적으로 감가 증가. 감가. 예외 있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건부 증가란 말은 입 밖에도 꺼내지 마요. 건부 증가를 입 밖에 꺼내는 순간 나중에 원칙과 예외가 헷갈려. 원칙만 기억하시고 예외 있음으로 기억합시다. 건부, 감가. 여러분들이 뱉을 수 있는 말은 건부, 감가. 나는 안 헷갈릴 자신이 있어서 내가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건부 증가가 될 수도 있다. 예를 몇 가지 더 해볼까요? 정부가 토지를 수용한대요. 그래서 보상가를 선정한대요. 보상가 선정할 때는요, 나지보다 건부지 보상가가 많이 나와요. 한번 더 해볼까? 하나 더 해보자. 자, 우리 건폐율이라는 말을 한번 해볼게요. 건폐율. 건폐율은요, 대지 면적분의 건축 면적 곱하기 100 때리면 됩니다. 대지 면적분의 건축 면적 곱하기 100 때리면 건폐율이 됩니다. 자, 그럼 제가 건폐율 50%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랑 저랑 심도 깊은 대화를 한번 나눠 보도록 해요. 우리 건폐율 50%. 그래서 건폐율은요, 건대 그러시면 돼. 우리나라 부동산학의 메카 건대. 건폐율 건대, 건폐율 건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대지 면적분의 건축 면적입니다. 자, 근데 건폐율 50%. 자, 보세요. 대지 면적이 100평이야. 그럼 건축 몇 평 하고 50평 하고 나머지 50평은 비워놔야 돼. 맞아요? 이게 건폐율입니다. 그런데 건폐율이 40%로 바뀌어요. 자, 질문. 건폐율이 40%로 바뀌는 것은 건폐율이 확대된 거야, 축소된 거야? 축소된 거야? 축소되는 것은 규제 완화할까, 규제 강화할까? 그렇지. 이걸 해석을 못 하더라고. 건폐율이 강화되었다는 말은 더 짓게, 덜 짓게, 덜 짓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건부지는 얼마로 지었을까? 50으로 지어놨겠지. 이미 건물이 있으니까. 근데 얘는 앞으로 지어야 될 놈이야, 그지? 그럼 얘는 앞으로 얼마밖에 못 지어?
40평밖에 못 짓는 땅이야. 건축 면적이 큰 게 좋아, 작은 게 좋아? 큰 게 좋지. 이때는 오히려 규제 받기 전에, 건폐율 강화되기 전에 이미 지어놓은 놈이 장땡이야, 장땡.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원룸이라도요, 같은 평형대라도 주차장법이 바뀌기 전에 지어진 원룸은요, 막 같은 면적에서도 방이 14개, 16개 막 나와. 근데 주차장법이 강화되니까 방이 12개, 13개밖에 안 나와. 이럴 때는 미리 지은 놈이 오히려 구축이라도 가격이 더 비싼 경우도 있어요. 건부지는요, 옛날 건축법 적용받아서 50으로 지었어. 근데 건폐율이 강화되면요, 이제 낮이는 앞으로 지을 놈인데 40밖에 못 짓는 거야. 이때는 오히려 건부지가 낮이보다 가격이 더 비싸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느낌 어떤 느낌이냐면요, 냅두면 건부는 강가돼요. 정부가 개입해서 막 낮이를 괴롭혀. 개발 제한 구역이야. 수용할 거야. 건폐율 강화할 거야. 정부가 개입하면요, 건부 증가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입 밖에 건부 증가를 끊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이거는 내년 9월 달쯤 되면 내가 여러분들 입으로 건부 증가만 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릴게요. 왜냐하면 나중에 원칙이 뭐예요? 그러면 원칙이 뭐였더라? 그런다니까. 둘 다 입에 뱉어버려 가지고 여러분들 입으로는 뭐만 뱉는다고요? 건부, 감가, 건부지는 비싸, 싸. 예외 있음만 기억하세요. 예외 있음. 건부 증가란 말은요, 나는 안 헷갈릴 자신이 있으니까 하는 건데, 여러분들 선배들을 대상으로 임상 실험을 거친 결과 마음대로 100개 만들어 놨더니만 헷갈리는 것으로 판명이 났어요. 임상 3상까지 갔는데 결국에는 헷갈려서 시험장에 가서 원칙과 예외조차도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들은 입 밖으로는 건부 감가만 뱉으시고 원칙만 기억하시고 예외 있음으로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 건물 짓고 남은 땅 보이십니까? 빈 부분 보이십니까? 이런 땅을 공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공지가 뭐예요? 공지 빌공짜 쓰거든. 빌공짜. 공지는 어떤 땅이냐면요, 건폐율 같은 정부의 공적 제한 때문에 짓고 남은 부분의 땅을 공지라고 합니다. 근데 공지 말고요, 공한지란 땅이 있어요. 공한지. 여러분들 공한지는 어떤 땅이냐면, 들어보세요, 편안하게. 도시토지입니다. 왜 도시토지란 말을 강조하는지 아십니까? 자, 여러분들 저기 홍대 갔습니다. 홍대, 강남, 명동, 이태원. 이 땅값 싼 데야, 비싼 데야? 비싸고, 그런 데를 보통 중심 상업 지역이거든요. 건폐율도 상당히 높아요. 근데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어. 그냥 주차장으로 건물 안 짓고. 그럼 그런 땅은요, 건폐율 때문에 비워놓은 땅은 아니겠지. 도시 토지 중에서 지가 상승을 기대하고 투기 목적으로 방치하는 땅이 있다는 거지. 방치하는 땅. 그런 땅은 공지라고 하지 않고 공한지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안 헷갈리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헷갈릴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좀 정리를 합시다. 공으로 출발하는 땅이 2개 있는데, 그냥 건폐율 때문에 건물 짓고 남은 땅은 무슨지? 공지. 도시 토지 중 지가 상승을 기대하고 방치하면서 비워놓은 땅은 무슨지? 공한지가 되는 겁니다. 결론 냅시다. 건물 없고요, 사법상 제약 없고요, 공법상 제약만 있는 땅은 무슨지? 나지. 건물이 이미 들어선 땅은 무슨지? 건부지. 누가 싸요? 건부지 싸요.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이걸 네 글자로 뭐라고 한다? 건부 감가. 하지만 예외는 있죠. 건폐율 때문에 건물 짓고 남은 땅은요, 공지. 도시 토지로서 지가 상승 기대하고 방치하는 땅은요, 공한지가 됩니다. 그러면 제가 건물 가지고 한번 물어볼 테니까 천천히 대답하셔도 돼요. 필기 안 하셔도 됩니다. 건물 없는 땅이 있고요, 건물 있는 땅이 있고요, 건물 짓고 남은 땅이 있습니다. 천천히 얘기하세요. 건물 없는 땅은 무슨지? 나지. 건물 있는 땅은 건부지. 그리고 건물 짓고 남은 땅은 공지가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우리 여기 와서 건부지와 공지를 한번 찾아볼까? 여기 와서. 자, 제가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하는 땅 보이십니까? 이거는 무슨지? 건부지. 그리고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빗금 치는 땅 보이십니까? 이거는 무슨지? 공지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요거는 위에서 본 평면도고, 이건 옆에서 본 측면도인데 두 개를 구분 못 하시면 안 되는데. 다시 합니다. 건물 밑에 있는 전체 땅은 무슨지? 건부지. 건물 짓고 남아있는 부분, 요 빗금친 땅 보이시냐고? 이거는 무슨지? 공지가 생기는 이유, 건폐율, 공적 제한 때문에. 근데 비어져 있긴 한데 도시 토지로서 지가 상승 기대하고 방치하면서 비워놓은 땅이 있더라. 그건 무슨지? 공한지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예, 기억을 하시고요. 이번에는 우리 즐거운 한자 공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한자 공부 좀 하고 봅시다. 잠깐만. 왜? 오케이. 한 번씩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즐거운 한자 공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잠깐만 칠판 한번 볼게요.
자, 요거 한번 읽어보실래요? 휴한지. 요거 한번 읽어보실래요? 유휴지. 잠깐 읽어볼게요. 요거 무슨 유자예요? 아니, 요 무슨 유자냐고? 실유자. 아, 나무 옆에 사람이 쉬고 있잖아요. 실유자입니다. 요거 읽어보세요. 요거 무슨 유자예요 이게? 놀유자예요. 놀유자. 유원지 할 때 유자예요. 유희할 때 유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즐거운 한자 공부 시간이었어요. 자, 요거 휴자가 무슨 유자라고요? 실휴자. 오케이. 유자가 무슨 유자라고요? 놀유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유휴지와 휴한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휴지와 휴한지요. 자, 마음에 준비하시고요. 자, 지금부터 제가 쉬는 것과 노는 것의 공통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쉬는 것과 노는 것의 공통점. 일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을 안 하고 있는 상태. 일을 안 하고 있으면 쉬는 것과 노는 것의 공통점입니다. 자, 근데 현재는 일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뭘 봐야 되는지 아세요? 과거를 봐야 돼요. 과거. 과거에 일을 했어요. 과거 일을 했는데 현재는 일을 안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쉬는 거예요. 뭐라고? 쉬는 거. 과거 일을 안 했어요. 지금도 일을 안 하고 있고 앞으로 일을 안 할 예정이다. 이거는 뭐는 거예요? 노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여러분들 물을 때 대답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거짓말하면 안 돼. 요즘 너 뭐하고 있어? 그러면 나 잠깐 쉬고 있어. 이거는 과거 일을 했었어야 돼. 그리고 지금 일을 안 하고 있잖아. 그때 쉬는 게 맞아. 근데 거기도 일을 안 했어. 지금도 일을 안 하고 있어. 앞으로도 안 할 예정이야. 솔직하게 얘기해야 돼. 친구가 요즘 뭐해? 그러면 나 요즘 놀아.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현재 일을 안 하고 있는 건 공통점인데 과거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가 중요하다고. 자, 갑니다. 인삼밭이 그렇대요. 인삼밭은요 매년 경작을 못 하고요 일정 기간 경작을 했으면 지력 회복을 위해서 좀 쉬게 하는 기간이 필요하대요. 그 상태의 땅을 갖다 우리는 휴한지라 그래요. 무슨지? 휴한지. 그게 아니고 그냥 바람직하지 못하게 놀리는 토지가 있대요. 그냥 놀리는 토지. 이런 땅은 무슨지? 유휴지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험은 객관식 시험이거든요. 그러니까 당분간 제가 여러분들한테 별도의 지시를 내리기 전까지는요 유휴지와 휴한지를 공부하실 때는요 절대로 두 번째 글자까지 읽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글자로 끝내시기 바랍니다. 무슨 지와? 휴 데스 한지와 유 데스 휴지가 있습니다. 자, 절 보시고 바람직하지 못하게 놀리는 땅은 무슨지? 유 데스. 정상적으로 쉬기는 땅은 뭐야? 휴 됐다니까. 왜 두 번째 글자까지 하지 말라고 하는지 아세요? 유휴지 뒤에 가면 뭐가 있어요? 휴가 있어요. 그 시험 나가서 어떤 짓을 하는지 아세요? 노느냐 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햄릿 Do you know 햄릿? 노느냐 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하고 앉았습니다. 첫 번째 글자만 보면 그럴 일이 없는데 쉬는 땅이 있고 노는 땅이 있습니다. 바람직하지 못하게 놀리고 있는 땅은 유휴지고요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땅은 휴한지입니다. 근데 요 땅 네 개 한번 봅시다. 이게 시험 나가면 엄청 헷갈려. 공지, 공한지, 휴한지, 유휴지. 이게 엄청 헷갈린다니까. 왜 헷갈리는지 알려드릴까요? 이 단어의 연사라고 해서 이 공지할 때 공이 여기도 공이 있다 이거 좀 헷갈려. 휴한지 할 때 한자가 여기도 막 한이 막 서려 있다니까. 휴자가 여기도 휴가 있고 여기도 휴가 막 있다니까. 그 나중에 시험장 가셔서는 짬뽕이 돼가지고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편안하게 한 번 더 묻겠습니다. 네 개를 한꺼번에 공부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갑니다. 건폐율 때문에 건물 짓고 남은 땅 공지, 도시 토지로서 집가 상승 기대하고 방치하는 땅 공한지, 지력 회복 때문에 정상적으로 쉬는 땅 휴데스. 발음지하지 못하게 놀리는 토지는 휴지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노는 땅과 쉬는 땅 구분하시고 공으로 출발하는 땅은 건폐율 때문에 비워놓았는지 도시 토지로서 방치하는 땅인지를 구분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법지 빈지를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지 빈지. 자, 갑니다. 법지 빈지입니다. 자, 갑니다. 자, 법적 소유권이 있어요. 아무짝에 이용 가치가 없는 땅, 그런 땅을 법지라 그래요. 법적 소유권은 없어요. 근데 이용 가치는 있어요. 이런 땅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법지와 빈지에 관련된 심도 깊은 대화를 한번 나눠보도록 해요. 우리 법지와 빈지입니다. 자, 갑니다. 자, 이렇게 경사진 땅이 있습니다. 여기 갑이 집 짓고 살고 있습니다. 잘 살고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지금 집 짓고 살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짓고 살고 있습니다. 나중에 지적법 시간에 배우실 텐데 경사진 땅을 측량할 때는요 내 땅 어디까지 네 땅 어디까지 경계 확정하자. 우리 측량 한번 해봅시다 할 때는요 경사진 땅을 측량할 때는 경사 하단면을 끊어요. 하단면이라 그랬으니까 여기 끊어요. 여기 끊어요. 그러면
지금 제가 빗금 치는 땅, 요 땅을 한번 보세요. 요 땅, 빗금 치는 땅. 요 땅은 갑땅, 을땅. 을땅, 을땅. 왜냐면 경사진 땅이니까. 오케이? 이런 땅은 우리가 법지라 그래요. 자, 법지는 잘 봐요. 법적 소유권은 있어 없어? 있어. 하지만 이용 가치가 있어 없어? 없어. 이런 땅을 법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이 땅은 법적 소유권에 있는데 이용 가치가 없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땅은요, 축대, 옹벽 설치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누가요? 을이요. 어떻게 해요? 의무적으로요. 누구 비용으로? 을의 비용으로. 그러니까 괜히 내 땅에 들어오는 바람에 골치면 아픈 땅이에요. 자기 땅 맞아. 하지만 이런 땅은요, 경사가 져 있는 땅은요, 토사 유출이나 붕괴를 막기 위해서 을의 비용으로 의무적으로 축대나 옹벽의 설치로 활용을 하지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땅, 시험에서는 경사진 땅으로 나올 겁니다. 그런 땅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 법지. 법적 소유권이 있어 없어? 있어. 누구 거야? 을 거야. 하지만 아무짝에 이용 가치가 없어. 그런 땅을 법지라고 합니다. 법지 이해하셨어요? 이번엔 빈지로 갑니다. 빈지. 자, 우리 바다로 가봐야 되겠습니다. 바다. 어디로 갈까요? 서해안으로 갑시다. 서해안. 자, 서해안에 가니까 물이 가장 쓸려 나갔을 때를 갖다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이거를 간조라 그래요. 간조. 간조. 물이 가장 찼을 때를 만조라고 합니다. 만조. 가득 찰 만자를 써서. 그다음에 일정 공간을 남겨둡니다. 여기가 토지 등록 지점입니다. 등록 지점 위부터가 자, 지금부터 갑니다. 법적으로 토지입니다. 법적으로 토지. 자, 그러면 간조 아래 부분은 언제나 바다예요. 간조 아래 부분. 그러면 중요한 건 이 간조와 만조 사이지, 그지? 간조와 만조 사이를 갖다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갯벌이라고 하는데, 갯벌은 법률상 명칭은 아니고, 자, 오늘 법률상 명칭 하나 기억합시다. 갯벌을 법에서는 뭐라 부르냐면 간석지라고 합니다. 무슨지? 간석지. 간석지는 어디와 어디 사이? 간조와 만조 사이. 자, 지금부터입니다. 만조라고 하기도 하고요. 여기까지는 구분할 필요는 없어서 그래요. 해안선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해안선. 해안선. 해안선부터 등록 지점 사이. 지금 빗금 치는 땅 한번 보세요. 빗금 치는 땅. 빗금 치는 땅. 요 땅. 자, 어디부터? 해안선부터 등록 지점 사이 있는 요 땅. 요 땅을 우리는 빈지 그러기도 하고요. 바닷가 그러기도 해요. 그래서 얘는 시험에 나올 때는 바다와 육지 사이에 해변 토지 그러거든요. 정확하게 얘기는 안 해요, 시험에서. 해안선부터 등록 지점 사이 있는 땅인데, 자, 잘 들어요. 요 땅은 등록이 됐어 안 됐어? 안 됐지. 등록된 것부터 토지라 그랬지. 그럼 법적 소유권이 있어 없어? 없지. 쌤, 그럼 주로 우리가 얘기하는 빈지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지? 백사장 생각하시면 제일 좋아요. 백사장. 백사장. 백사장 여러분들 법적 소유권 없어요. 근데 우리 여름철에 백사장에 파라솔 꼽아놓고 돈 받고 하고 막 그래요. 이용 가치가 없어 있어. 있지. 활용 실익은 있어요. 그리고 좋은 모래는 아니지만 뭐 바다 모래를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 저기 일기신 도시들은 여기도 일기신 도시지. 일기신 도시들은 바다 모래 많이 썼었습니다. 아무튼 빈지는 법적 소유권은 없는데 이용 가치가 있는 땅을 빈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법지 빈지는 정확히 개념이 반대예요. 법적 소유권이 있는데 이용 가치가 없는 땅은 법지. 법적 소유권은 없는데 이용 가치가 있는 땅은 빈지.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암기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법이 있으면 법지. 법이 없으면 빈지. 이용 가치는 반대.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이용 가치는 반대라는 말은 법이 있는 곳에는 이용 가치가 없고요. 법이 없는 곳에는 이용 가치가 있어요. 근데 하나 있고 하나 없다는 느낌이 있으면 좋아요. 그러면 나중에는 법적 소유권이 있는지 없는지만 보는 거야. 법이 있어. 그럼 무슨지? 법지. 얘는 뭐가 없을 거야? 이용 가치가 없을 거야. 법이 없으면 뭐? 빈지. 얘는 뭐는 있을 거야? 이용 가치가 있을 거야. 빈지가 법적 소유권이 없는 이유는 어디부터 어디 사이 땅이기 때문에. 해안선부터 등록 지점 사이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등록이 됐어 안 됐어? 안 됐다니까. 등록이 안 됐는데 어떻게 법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있겠어?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는 땅.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34회 시험은요. 아까 4개 물었거든요. 시험에서 택지농지임지 상원에 전환되고 있는 후보지와 택지농지임지 내에서 전환되고 있는 이행지와 경사진 땅 법지와 바다와 육지 사이 해변 토지인 빈지, 요 4개를 시험에 냈었습니다. 난이도 최하짜리입니다. 시험장에 가셔서 이건 진짜 만약인데, 정말 만약입니다. 후보지 이행지 법지 빈지를 틀려버리면 그의 시험에 합격하기는 많이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는 법지 빈지 후보지 이행지를 틀리는 사람을 제자로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독하게 했다고 하세요. 야, 너 개론 누구한테 배웠어? 독하겠어? 그렇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 나를 알아도 나는 그 사람 몰라요.
계속 갑니다. 미친 거 아니야. 그냥 하는 거야. 강의 구성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랑 포락지. 중요합니다. 포락지.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습니다. 이런 것들. 산화지. 포락지, 산화지. 소지. 소지. 한계지. 한계지. 환지. 환지. 채비지. 채비지. 일단지. 일단지. 요런 당들은요. 그냥 편안하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냥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천입니다. 하천. 하천인데 요 갑의 땅입니다. 전입니다. 을의 땅입니다. 답입니다. 논밭이야, 논밭. 농사 짓고 살고 있어요. 하천이 번뇌해버렸습니다. 번뇌해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하천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지적 공부에 등록된 토지거든요. 이건 등록된 토지가 뭐로 변해버리냐면 하천으로 변해버린 토지입니다. 하천으로 변한 땅. 이런 땅을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포락지라고 부릅니다. 무슨지? 포락지. 그래서 수면 밑으로 잠겨버린 땅인데 아직까지 지적 정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적 공부에 등록돼 있는 토지, 등록 안 된 땅은 빈지밖에 없어. 등록된 토지가 하천으로 변해버린 땅을 무슨지? 포락지라고 합니다. 고압 전선 아래 있는 땅, 고압선 아래 있는 토지를 산화지라고 합니다. 산화지. 산화지는 보통 여러분들 느낌상 고압 전선 아래 있는 토지인 산화지는요, 증가 되겠어요, 감가 되겠어요? 감가 되겠지. 그 상식으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쌤, 나는 찌릿찌릿한 게 좋은데 하시는 분들은 뭐 그 가사 찌릿찌릿한 거 좋아. 그런 사람 있어. 막 찌릿찌릿한 거 너무 좋아해 하시는 분들은 거기 들어서 살면 되고요. 보통 찌릿찌릿한 거 싫으신 분들은 보통 산화지는 감가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다음에 이번에는 저는 이거 한번 해보죠. 미성숙지가 있고요. 성숙지가 있습니다. 우리 부동산 학에서 성숙지, 미성숙지를 구분하는 기준은 뭔지 아세요? 건축입니다. 건축이 안 되는 땅은 미성숙지, 건축이 되는 땅은 성숙지. 그 미성숙지를 성숙지로 만드는 작업을 네 글자로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네 글자로. 택자로 시작합니다. 택자로. 발자로 끝납니다. 발자로. 택자로 시작해서 발자로 끝나는 네 글자. 택지 개발입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맞추게 하고 싶은 제 마음을 좀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택지 개발을 한다. 택지 개발을 한다는 것은요, 사실은 가운데 생략되어 있는 말이 로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로가. 그러니까 택지였던 땅을 택지가 아니었던 땅을, 택지가 아니었던 땅을 뭘로? 택지로 개발하는 걸 택지 개발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때 성숙지를 갖다 우리는 그럼 두 글자로 택지라고 하면 되겠네. 오케이? 그럼 미성숙지. 자, 미성숙지 대답하시죠. 미성숙지는 택지로 개발되기 이전에 자연 상태 그대로의 토지. 이런 토지라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소박한 땅이라 그래요. 이 땅 엄청 소박하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땅을 소지라고 합니다. 무슨지? 소지. 그러니까 개발되기 이전에 자연 상태 그대로의 토지를 뭐라 부른다? 소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케이? 오케이? 이번에는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택지 배웠습니까? 택지? 택지가 뭐야? 건축이 가능한 땅. 종류 3개. 주상공. 알죠? 한 번 더. 건축이 가능한 땅을 택지라고 합니까? 종류 3개. 주상공. 근데 세계 어느 도시를 가도요, 가장 도심에 상업지가 있어요. 그건 뭐, 이건 철칙이야, 철칙. 그 다음에 주거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공업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농업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이용의 양태라고 합니다. 양태. 토지 이용의 양태는요, 이루어지는 순서가 상업지, 주거지, 공업지, 농업지. 물론 임업지도 있는데 임업지는 우리 부동산에서 좀 안 껴져요. 좀 임업지는. 그래서 상주공농, 상주공종이 토지 이용이 이루어지는 양태고요. 정확히 땅값이 비싼 순서랑 일치합니다. 제일 비싼 거 상업지, 그 다음 주거지, 그 다음 공업지, 그 다음 농업지. 그러면 제가 지금 요 동그라미 좀 칠 건데, 지금 동그라미 치는 땅 보이세요? 보이시냐고? 제가 지금 동그라미 치는 땅은 아까 주상공을 뭐라 그랬지? 택지라 그랬지? 이 택지의 끝에 있는 땅을 말하는 겁니다. 택지의 끝에 있는 땅. 택지가 아까 무슨 땅이라 그랬죠? 건축이 가능한 땅. 건축할 수 있는 한계가 되는 땅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을 넘어서면 건축을 못하지. 건축할 수 있는 땅은 주상공이라고 했으니까. 맞아요? 그럼 건축할 수 있는 한계가 되는 택지 이용의 최원방권. 최원방권이란 말은 끝을 얘기하는 겁니다. 끝. 택지 끝에 있는 땅. 심해 올 때는 택지 이용의 최원방권 상에 있는 땅. 건축할 수 있는 한계가 되는 땅. 이 땅을 뭐라 그래요? 한계지라고 합니다. 무슨지? 한계지. 그럼 이번에 이거 한번 해볼까? 자, 잘 봐요. 22번지 땅이 있고요. 23번지 땅이 있어요. 몇 필지지 이거? 2필지지. 근데 요게 하나로 이용되고 있어요. 용도상에 불가분한 게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렇게
이마트 들어서고요. 이마트 들어서고 홈플러스 들어서고 이럴 때 토지 작업을 할 때 몇 번째 몇 번째 몇 번째 하나로 이렇게 합쳐져서 이렇게 그 건물이 들어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두 필지 이상이 용도상 불가분한 게 있어 하나로 처리하는 땅이 있습니다. 그런 땅을 우리는 1단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지? 1단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지? 1단지. 그 1단지는 한 개를 두 개로 보는 거야? 두 개를 하나로 보는 거야? 두 개. 용도상 불가분한 관계에 있는 두 필지 이상의 1단의 토지를 1단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요거 한번 읽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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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7번 보세요. 환지 채비지입니다. 자, 7번 잘 보세요. 지금 보세요. 환지 채비지. 여러분들 여기 보니까 그 돌산이 이렇게 막 있어요. 돌산 보이세요? 여기 갈대밭이 막 있어요. 갈대밭. 여기 억새풀이 막 있다. 여기는 또랑이 흐르는데요. 또랑이 몇 급수냐? 5급수입니다. 5급수. 쉬리 키싱구람이 살아 못 살아? 뭔 말인지 몰라? 자, 이런 땅은 아까 전형적인 소지가 됩니다. 소지. 이런 땅을 전형적인 미성축지라고 합니다. 건물을 지을 수가 없는 땅입니다. 근데 토지 소유자들이요, 조합을 구성해 가지고요 깔끔하게 토지 구획을 정리합니다. 누가요? 토지 소유자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깔끔하게 구획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뭐를 하냐면요, 도로를 놓게요. 도로 놓겠습니다. 도로 놓으면 요 주변에 곧 주택, 상가, 공장 같은 거 들어오는 거 맞아요? 그럼 전형적인 이게 뭐예요? 택지 개발입니다. 맞아요? 근데 택지 개발한 다음이 중요합니다. 여기 이제 조만간 뭐가 들어와야 되냐면 주택, 상가, 공장이 들어와야 되니까 요거 학교 부지로 일부러 땅을 빼놓습니다. 요거는요, 이런 사업을 하는데 비용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비용을 갖다가 땅으로 가져가요. 경비충당의 땅으로 가져간다는 말이야. 가져가고 나서 나머지 땅 보이시나요? 이 땅을 원래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로 되돌려줘요. 토지로. 그러니까 원래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로 되돌려 주는 땅 갖다 우리는 환지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환지. 자, 그럼 저 보세요. 환지는 정부가 땅을 샀어, 안 샀어? 안 샀어. 누가요? 토지 소유자들이 뭘 구성해서? 조합을 구성해서 뭘 한 다음에 택지 개발 사업을 한 다음에 택지 개발 사업이 끝나고 토지 소유자들에게 토지로 되돌려 받는 걸 환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토지를 재분배한다는 말을 써요. 뭐라고 한다고요? 재분배. 이게 환지예요. 그 환지에서는 절대로 금지 단어가 매각이란 말이 뜨면 안 돼요. 택지 개발 사업 끝나고 토지 소유자들에게 매각한다. OX. X. 매입을 하는데 어떻게 매각을 해요? 원 토지 소유자에게 재분배한다. 되돌려받는 게 땅으로 되돌려받는다. 이걸 환지라고 합니다. 이때 경비충당으로 땅을 가져가는 경우가 있다 그랬죠. 그 땅의 이름을 갖다 우리는 경비충당의 땅이라고 해서 채비지라고 합니다. 무슨 지? 채비지. 이런 사업을 관장하는 법이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도시개발 사업. 그럼 잘 보시고요. 도시개발 법에서 근거하는 건데 도시개발 사업의 종류가 세 가지 있습니다. 수용 사용에 의한 방식, 환지 방식, 혼용 방식인데 도시개발 사업의 꽃은 환지입니다. 환지는 택지 개발 사업이 끝나고 원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를 되돌려주는 방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예. 그다음에 환지할 때는 보통 비용 충당으로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땅을 가져가는 경우가 있는데 보류지로 남겨두는 경우가 있는데 그 땅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요? 채비지. 경비 충당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채비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고생하셨습니다.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천천히 따라오셔도 돼요. 이제 편안하게 따라오셔도 됩니다. 다 공부했는지 안 공부했는지만 제가 물을 거예요. 자, 아까 처음에 배웠던 교재 페이지 37쪽으로 가도록 36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택지부터 갈게요. 택지부터 건축이 가능한 땅을 말합니다. 건축이 가능한 토지. 뭐를 얘기하냐면 주, 상, 공을 뭐라 부른다고요? 택지라고 부릅니다. 건축 가능한 용지 외에도, 여기서 말하는 외에도는요, 플러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건축 가능한 거 받고요. 건축이 가능한 거 받고 뭐도 포함하냐면 건축이 불가능한 땅인 토지, 그러니까 하천도로, 철도에도 쓸 수 있는 바닥 토지이기만 하면 됩니다. 조금 넓은 의미, 포괄적인 용어로 쓰는 말이 뭡니까? 그러면 부지가 되는 겁니다. 지목이 된 땅도 있는데 얘는 뭐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당장 급한 건 건축이 가능한 땅 주상공은 택지, 불가능한 땅에도 쓸 수 있는 포괄적인 말, 넓은 의미의 바닥 토지가 뭐다? 부지다. 이거 해결됐어, 안 됐어요? 됐어요. 네, 이번에는 후보지 인지입니다. 자, 우리 요거 심심한데 세로하고 가로하고 하고 가요. 사람 이름 하나 기억합시다. 무슨 택시요? 임농 택시요.
표준이 왜 이래? 임동택 씨요. 택지 안에 누구야? 수상공이요. 동전에 뭐요? 전답과 수원이요. 임전에 뭐요? 용재림, 신탈림이요. 이때 후보지와 이행지는 둘 다 용도 전환된 거예요. 용도 전환 과정이에요. 과정이에요. 이때 후보지는 택지 농지 임지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상호간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상호간에 전환되고 있는 토지가 후보지라면 이행지는 택지 농지 임지 어디서 내에서 용도가 전환되고 있는 토지는 이행지가 되는 겁니다. 상호간 되고 있으면 후보지, 내에서 되고 있으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필지역지로 갑니다. 자, 지번 붙여가지고요. 지번 붙여가지고 등기 등록하는 법적 개념의 땅은 필지라면 가격 수준이 비싼 일단의 토지로서 경제적 개념의 땅이 회지가 됩니다. 여기서 좀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다 그랬죠. 필지 회지는요, 하나가 일부가 되기도 하고 여러 개가 되기도 하고 하나가 되기도 하고 모두 다가 성립한다는 것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필지 획지였습니다. 이번에는 대지하고 맹지인데 이거는 그냥 한자만 동그라미 하고 할게요. 저 한자 대자 좁은 접속면을 가지고 있는 자루형 모양을 띠는 토지인데 이거는 뭐 체크하지 맙시다. 시면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맹지는 맹자가 무슨 맹자냐면 눈멀 맹자입니다. 눈멀 맹자. 우리 맹인할 때 쓰는 말인데 뭐 좀 좋은 말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안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맹한 사람, 꽉 막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맹한 사람 같은 이라고. 그러니까 다른 토지에 둘러싸여서 도로에 어떤 접속면도 갖추지 못하는. 그래서 건축법상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를 맹지라고 한다. 맹지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오케이. 나지는 건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공법상 제약은? 사법상 제약은? 그래서 공법상 제약은 무조건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건 무조건 있고 나머지는 다 없어요. 나머지는 다 없습니다. 공법상 제약은 있고 건물 없고 사법상 제약 없는 땅이 낮이다. 그럼 건물이 이미 들어서 있는 땅은 뭐라 그랬냐면 건부지라 그랬죠.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를 비교하면 건부지는 비싸요, 싸요? 싸요? 이걸 뭐라 그래요? 건부감가. 이게 원칙이에요. 예외는 밑줄만 그을 거고 여러분들은 입 밖으로 그러지 마세요. 예외적으로 건부지가 비싼 경우도 있는데 규제가 강화되면요 건부 증가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예외 있음으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주요 단어만 밑줄 긋고 넘어갈게요. 공지는 뭐 때문에? 건폐율 하셔도 되고요. 공적 제한 하셔도 됩니다. 비워놓은 땅이고요. 공안제는요 도시 토지 중에서 지가 상승을 기대하고 방치하고 있는 땅입니다. 주로 투기 목적으로 방치하는 도시지. 휴안제는요 쉬게 하는 땅이에요. 쉬게 하는 땅. 유지는요 놀리고 있는 땅이고 그래서 쉬고 있는지 놀고 있는지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쉬고 있네, 놀고 있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쉬는 땅을 뭐라고 한다고요? 휴안지. 놀고 있는 땅은요 유휴지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오케이. 11번으로 갑니다. 법집인지. 요거는 뭐 이렇게 한번 공부하시면 됩니다. 법적 소유권이 있는데 이용 가치가 없는 땅이 법지고요. 법적 소유권이 없는데 이용 가치가 있는 땅이 빈지가 됩니다. 요것만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은 요거 한번 정리할게요. 법지는 주로 그 경사면의 토지, 붕괴를 막기 위해서 경사진 땅을 말하고요. 빈지는 바닷가라고 하기도 하는데 얘는 바다와 육지 사이 해변 토지로 시험에 잘 나오고요. 굳이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얘기하자면요. 해안선부터 등록된 사이의 땅이고 조심하실 점은 간석지랑은 구분하셔야 됩니다. 만조와 간조 사이에 간석지라는 땅은 따로 있고요. 그 위에 그 해안선부터 등록 지점 사이에 있는 땅을 특별히 빈지라고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밑줄은 걷지 않겠습니다. 고압 전선 아래에 있는 토지를 선화지라고 하고 생각보다 포락지가 많이 나와요. 지적 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잠겨버린 땅. 그 전답이 하천으로 변해버린 땅을 포락지라고 합니다. 근데 얘는 등록돼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배우는 땅 중에 등록돼 있지 않은 땅은 빈지밖에 없어요. 개발되기 이전 또는 자연 상태 그대로 너무 소박한 땅이네 하는 미성숙지를 소지, 원시적인 땅에서 원지라고 하기도 해요. 용도상 불가분한 관계 있는 두 필지 이상의 일단의 토지를 일단지라고 하고요. 공유지는 한 땅을 두 사람 이상 가지고 있는 땅인데 제목에서 알 수 있기 때문에 노르심에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지 정도만 기억을 하시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건 아직 안 배웠는데 지가를 공시하기 위해서 선정된 땅이 있습니다. 그런 땅을 표준지라고 하고 지가 변동을 측정하기 위해서 선정한 땅이 있습니다. 그런 땅을 표본지라고 하는데 대답 좀 해주실래요, 여러분들? 느낌상 표준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표본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예? 표준지. 표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표본지는 몰라도 돼. 대신에 이건 아셔야 돼. 지가를 공시하기 위해서 선정된 땅을 표본지라고 한다. OX.
X. 그러면 내가 이거 절대로 안 틀리게 드릴 테니까 두 번만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절대로 안 틀리게 드릴 테니까 두 번만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표준지. 따라한다며. 표준지. 공시지가. 그래서 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지 공시지가만 두 번 따라하세요. 시작. 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지 공시지가. 세상에 표본지 공시지가란 말은 없어요. 표준지 공시지가란 말밖에 없어요. 자, 갑니다. 뭐를요? 지가를요. 뭐 하기 위해서? 공시하기 위해서 선정된 땅의 이름이 뭐라고요? 표준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표준지와 표본지는 구분하지 말고 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지 공시지가 이렇게 한 다음에 지가를 공시하기 위해서 선정된 땅은 표준지, 변동을 측정하기 위해서 선정된 땅인 표본지와 구분만 하시면 된다. 예컨대 지가를 공시하기 위해서 선정된 땅을 표본지라고 한다. 그러면 표본지 공시지가란 말은 없어. X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죠? 예. 자, 도시개발 사업에서 택지개발 사업이 끝나고 원토지 소유자에게 토지를 재분배하는 땅의 이름이 뭐라고요? 환지고요. 그다음에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경비 충당에 쓰이는 땅을 뭐라고 한다고요? 재비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택지 끝에 있는 땅, 택지의 최원방권상에 있는 땅을 뭐라고 한다고요? 한계지.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토지의 분류였습니다. 출제 가능성 100%짜리. 오늘은 원래는 제가 주택의 분류랑 그다음에 토지 특성까지 1시간 정도 남았는데 더 하려고 했었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 첫 만남에 너무 설레어서 진도 조절을 좀 못한 것 같은데 1시간 정도를 조금 더 해야 되는데 지금 좀 더 하기는 좀 그렇고 첫날이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그 정상적으로 오늘 못한 그러니까 다음 주에 할 수업을 미리 좀 제가 제목이라도 좀 불러드릴까요? 여러분들 오늘 저랑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복합 부동산 비교했습니까? 토지 용어 다 했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부터는 택지와 부지를 구분할 줄 아셔요? 안다고 해. 안 물게. 아셔요? 후보지와 이행지를 구분할 줄 압니까? 그리고 법지 빈지 알아요? 후보지 저기 나지하고 건부지 아셔요? 필지 획지 알겠지? 그리고 공지, 공한지, 휴한지, 유휴지도 구분할 줄 알겠네. 소박한 소지와 고압 전선 찌릿찌릿한 산화지와 포락지, 법지, 빈지, 채비지, 환지 이런 것들도 다 정리할 줄 아시겠네요, 그죠? 예, 여기까지 했고 다음 주는 오시자마자 주택 용어 부동산의 특성 빠르게 정리하고요. 다음 주에는 제2편 부동산 경제론 유량자랑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 변화, 수요 변화 요인, 균형, 탄력성, 경기 변동, 거미집 이론. 사실은 본 게임은 다음 주부터 시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는 조금 빡세게 진도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날이고 아직 마음의 준비도 안 하고 오신 분들도 꽤 계시고 아직 우리 지금 실강 들으시는 분들은 교재가 아직 도착을 안 했어요. 오고 있나 봐. 그래서 교재가 없는 가운데 진도를 너무 많이 나가는 것도 좀 실례인 것 같아서 오늘은 좀 일찍 맞춰 드리고요. 다음 주부터는 조금 이제 2시 이후까지도 약간 수업한다. 뭐 그런 느낌. 2시 한 10분까지도 수업한다. 이런 느낌으로 식사 조절 잘 하시면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예,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교재 가지고 진도 나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업 이렇게 마칠 때는요. 박수 한번 치면서 마치거든요. 인사하고 나면 그러니까 박수 한번 치면서 마무리를 합시다. 고생하셨고 다음 주 화요일까지 힘찬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